2019년 이 재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 분석평가의 마지막입니다. 이 외국인 출신별 국가별로 편견이 높아지고 있다, 이런 주제인데요. 먼저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인의 그 출신국에 따른 편견에 대해서 이 내국인의 인식도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. 보니까 그냥 편견이 있는 편이다, 이렇게 대답하신 사람들이 2019년 59.5%, 그러니까 2013년도, 2017년도는 30%대였는데요. 2019년도에는 59.5%,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편견 없이 대하고 있다라는 대답은 2013년도에는 40.7%로 보통 이제 편견 없이 외국인을 대하고 있다,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14.4%로 편견 없이 대하고 있다는 사람의 응답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2013년, 2017년, 2019년 왜 이렇게 내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많아졌을까요?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중적으로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. 먼저 국내의 경기 침체와 취업난, 그리고 2018년도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의 대거 난민 신청, 그리고 또 최근 미국이라든가 이 유럽 쪽의 주요 선진국들의 반이민 정책, 아마 이런 영향으로 이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아니냐, 이렇게 연합뉴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지난해에는 저희 동포세계신문이 아시아발전재단과 함께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, 이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.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. 그때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, 현황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고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그 통계치를 보니까요, 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 아시아권에서 온 이주민들이 거의 한 90%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에 이주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도 그러니까 한 99% 정도, 아주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보면은요, 그러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7만 9,249명일 때입니다. 이게 2017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. 지금 2019년 말 기준은 250만 명이 넘어섰죠. 그 2년 사이에 100만 명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어쨌든 이거는 2017년 1월 1일 기준, 그 당시 총 147만 9,247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. 그걸 보니까 아시아권이 91.2%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. 아주 이 노란 부분이 아시아권의 나라입니다. 그러면 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권역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동북아면은 우리 이제는 조선족 동포, 고려인 동포를 좀 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77만 3,336명, 52.3%를 차지하고 있고요. 동남아권은 40만 311명, 서남아 9만 4천, 중앙아시아 고려인이죠. 7만 3천,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국적별로도 보면은 중국 출신이 70만 9천여 명으로 48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조선족 동포들이 그 당시만 해도 49만 7천 656명. 그러니까 이
이제는 그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 중국 동포의 인원이 33.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인이 21만 2천, 14.3% 정도 차지했습니다. 그리고 동남아권에서는 이 베트남이 14만 7,590명으로 제일 많고요. 태국이 9만 3천.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5만 1천. 대부분 좀 고려인 동포들이죠. 네, 이렇게 이제는 나라별로 순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요 지도는요, 작년에 이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탐방을 하면서 조사한 그 지도를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전국 이 동포들이 밀집한 거주지역, 외국인 거리지역, 다문화 거리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. 이 빨간색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, 보통 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서울에는 구로구 가리봉동, 영등포구 대림동, 광진구 자양동, 그리고 경기도권에는 신흥 정황동, 부천 신곡본동, 수원 매산 고등동, 또 안산은 원곡동, 이렇게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박스는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고려인 동포들은 아주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저희가 다녀보니까 초기에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이 거주했던 지역인데, 그쪽에서 이제 중국 동포들이 살던 그런 지역에 이 고려인 동포들이 들어와서 이 중국 동포들은 이제는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이제 올라오고, 이 고려인 동포들은 이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이미 이렇게 개척해 놓은 곳에 이 고려인 동포들이 와서 다시 이렇게 이제 집거지를 하면서, 주변에 이제 공장들이 많죠. 그리고 이제 농장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방 전국적으로 이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제 경기도는 시흥 정황동이라든가 광주의 이제 월곡동이 이제 고려인 동포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안산 원곡동, 그쪽도 이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. 그리고 안산 선부동, 또 안산 시흥 사동, 인천 연수동, 김포의 대곡면, 당진의 합덕면, 아산 신창면, 천안 신부동, 청주 복명동, 경주 성건동, 김해 서상동, 그 다음에 창녕의 창녕어, 이런 데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 동포와 이제 고려인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, 나름대로 이렇게 혼합해서 있는 지역, 노란 박스로 있는 부분인데요. 경기도 화성, 이 바란을 중심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서울 창신동에는 네팔거리가 있고, 안산 원곡동, 또 다문화거리죠. 부산 초량동, 또 창원, 명소, 중앙, 상남동, 이렇게 지역 있습니다.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국 속에서 아시아를 찾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접 이 탐방을 다녀왔던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지역에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보니까 이제는 평택 지역도 빠졌고요. 그 다음에 저기 파주, 동두천, 여러 곳이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이만큼 이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, 고려인 동포, 그 다음에 이제는 동남아시아권에, 아시아권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포진해서 거주하고 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난민 현황도 좀 볼까요? 2019년도 한 해 동안 난민이 신청이 15,452건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심사가 종료된 게 9,091건이고 단 0.8%의 79명만이 난민주의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누적된 난민 인정자 수는 미얀마인이 335명, 에티오피아가 131명, 방글라데시가 119명, 총 1022명이고요. 인도적 체류자는 시리아인이 1197명, 예민이
647명, 총 217명이 인도주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난민자 현황입니다. 이 난민자 현황과 또 이렇게 이제는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국 동포 타운과 또 이제 고려인 마을, 그리고 외국인 거리, 또 앞서 도표로 보여주었던 그 아시아의 이주 현황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.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권에서 온 우리의 이웃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뭐랄까요, 여러 가지 이제는 돈을 벌러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한 250만 명 이상이 됐고요. 그래서 이 인구,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의 5% 이상이 되면은 이제는 그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본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의 보통 인식이라고 보는데요. 근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 외국인에 대한 출신 국가별로 편견을 갖고 보는 내국인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좀 다소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것은 아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이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다 이제 난민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이 내국인들의 어떤 우려의 이런 목소리가 이번 이 설문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과연 우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등들리고 또 편견을 갖고 또 출신 국가별로 이렇게 차별해서 언제까지 대할 것이냐, 그것이 결국은 바람직한 것인가?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.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국인들도 한국인들도 좀 더 뭔가 폭넓게 좀 그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또 그 나라 국가에 대해서 좀 이해와 이 포용력을 갖고 봐야 되지 않냐, 그런 것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 민족,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죠. 뭐 100년 전만 해도 일제히 36년 참 참혹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냈고 그리고 또 6.25 전쟁을 겪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그쵸, 이 나라를 잃고 해외로 망명을 많이 갔죠.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망명을 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, 그리고 이 국내에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역시 해외로 이주했던 그런 뼈아픈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역사를 이제는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. 이산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이 모국을, 이 고국을 떠나서 이제 타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죠. 그런 흔적들이 바로 우리 중국 동포이고 또 고려인 동포들이고 해외에 있는 750만 재외 동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재외 동포들, 이산의 아픔을 갖고 다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있죠. 지금도 여전히 이 재외 동포분들, 지금 중국 동포분들, 정말 한국의 문이 열리면서 이 가족과의 어떤 쓰라린 그 아픔을 겪고 이 가정이 파탄되고, 그리고 또 그렇게 읽어왔던 이 조선족 촌이 황폐해되는 그런 또 뼈아픈 그런 또 역사를 되풀이하는 아픔을 갖게 된 기억도 있습니다. 지금 또 역시 고려인 동포들이 2015년경서부터 또 한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이분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또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일본도 정착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, 이제는 한국에 이 고용 허가제가 그러니까 한 4년부터 본격화가 됐죠. 거의 고용 허가제가 5년 단위로 뭐 세 바퀴를 돌아서 한 15년 지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
이 고용 허가제로 또 들어와서 한국에 또 이제 숙련공으로 자리를 잡고 또 가족 단위로 사시는 또 이런 이 외국인들 가정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. 거기에다가 또 결혼 이주민들도 한 20만 명 가까이가 또 들어와서 또 한국 국적으로 한국인들하고 또 어울리면서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반면에 저는 외국인 이 재외동포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또 들어와서 한국의 중요한 또 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현상이 좀 뭘까요?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조만간은 뭐 300만 뭐 또 2025년인가요? 그때는 한 500만 가까이,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는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필리핀, 베트남, 또 우즈베키스탄, 어쨌든 저기 또 예멘, 또 이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좀 멀게만 느껴졌던 이런 나라들,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인데 좀 더 이해하고 함께 품어 나가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코리아가 더 이 잠재력이 강한 그런 나라로 또 그런 국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2019년 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조사 그 결과를 보고 4차례에 걸쳐서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마지막 주제, 그 외국인의 출신국에 따른 편견, 이거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조사, 다소 씁쓸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극복을 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시온의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.